자, 오늘은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공급 장치의 종류와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 중에서도 플라이백 컨버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공급 장치의 종류, 타입이죠.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 타입이 있고, 그 다음 SMPS 타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보통 책에서는 리니어 타입은 다루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SMPS가 다루어지고 있고, 리니어 타입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리니어 타입이라는 것은 자, 여기 리니어 타입이고 여기 SMPS 타입인데, 리니어 타입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항성이다. 저항에 의해서 볼테이지를 나누어서 얻어지는 타입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전압이 100V고 우리가 출력 전압이 50V를 원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저항을 답니다. 저항. 여기 이제 그 R 부하가 5ohm이라면 저항을 5ohm을 달아주면은 자 100V를 5ohm 해가지고 디바이드 해가지고 나누면 출력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이 5V로 나오게 됩니다. 50V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저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바로 요 저항이죠. 요 저항이 5ohm이라는 저항이 존재해가지고 5ohm과 부하 5ohm이 서로 전압이 반만씩 나눠 가지게 되니까 100V가 출력이 50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리니어 타입이다. 리니어 타입이다. 저항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저항이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 가변 저항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트랜지스터를 많이 써요.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를 쓰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리전에 작용한다. 액티브 리전. 자, 이 트랜지스터의 이제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여기 이제 그 가변 저항 대신에 쓰여져. 이게 가변 저항 대신 R 대신에 이게 쓰였는데, 요게 동작 영역이 액티브 리전입니다. 액티브 리전. 액티브 리전이라는 것은 BJT에서 그 BJT의 이제 커브, 동작 커브를 보면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이고 포화 영역이고 바로 이 부분이 액티브 리전이에요. 액티브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액티브 리전. 이 부분의 액티브 리전은 이제 그 전압 VCE 전압이 커요. 크기 때문에 이 전류 곱하기 VC가 커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큰 영역이 됩니다. 손실 액티브 리전. 바이폴러 정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액티브 리전에 동작을 시키면은 손실이
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영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액티브 리전은 이제 정폭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스위치로는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액티브 리전은 정폭기 주로 사용되는 영역인데 리니어 타입으로 사용될 때는 이 액티브 리전을 이용해서 가변 저항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트랜지스터인데 실제로 동작이 과연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하느냐, 가변 저항처럼 동작하느냐를 보고 이게 리니어 타입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MPS는 말 그대로 스위치드 모드 파워 서플라이예요. SMPS라는 게 스위치드 모드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온오프를 하는 거죠. 온오프에 의해서 동작에 의해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ON은 그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시키는 거고, 오프 리전은 이제 오프 리전이죠. 그래서 바이폴라 정성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프 리전, 세츄레이션 리전, 액티브 리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액티브 리전은 리니어 타입으로서 이용하고 있고, 손실이 큰 영역이고, 손실이 적은 영역이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과 오프 리전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적다는 거죠. 제일 큰 차이가 온오프 스위치를 할 경우에는 손실이 준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트랜지스터로 구현을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이 온오프를 반복하느냐, 온오프를 반복한다면 SMPS다 이래 보면 되고, 온오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온 상태에서 동작한다면은 그것은 액티브 리전에 동작을 해가지고 손실이 큰 리니어 타입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원리를 모르고 이제 트랜지스터만 쓰면은 다 스위치로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트랜지스터를 쓸 때 그것이 온오프 스위칭 해야 SMPS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온오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해 준다면 그것은 손실이 큰 레지스티브로 봐가지고 리니어 타입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전력전자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 트랜지스터를 써가지고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걸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이제 교수들까지도 일부가 특히 이제 전력전자를 안 한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특히 이제 그 뭐 어떤 타 대학에 있는 분인 경우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트랜지스터를 써서 어떤 것을 부하를 구동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요 구조가 똑같은데 우리 원하는 출력 전압을 얻어요. 근데 분명히 이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온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출력 전압을 얻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과장하는 것을 솔직히 봤습니다. 그 사람 전력전자를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이제 연구 결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 눈에는 이제 사기꾼 비슷하게 들렸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트랜지스터 쓰더라도 분명히
온, 오프를 반복하는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온, 오프를 반복을 해줘야 되고 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온, 오프를 하다 보니까 스위칭 리플이 발생을 합니다. 그 리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LC 필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사기꾼 같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주장은 LC 필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플하다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는 LC 필터를 오히려 안 쓴 것이 사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오프를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스위칭 리플을 줄이기 위해서 LC 필터를 해서 리플을 리젝트 시켜줘야 출력 전압이 DC 전압을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하드웨어는 LC 필터를 쓰지 않고 스위치만 여기 달아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은 LC 필터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썼죠. 그런데 그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리니어 타입이죠. LC 필터를 안 쓰고 트랜지스터만 달아가지고 액티브 리전으로 동작을 해서 부하에 원하는 전압을 얻는 방식이 바로 리니어 타입 전원 공급 장치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니어 타입 전원 공급 장치를 써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LC 필터를 안 쓴 것까지는 맞는데 효율이 좋다. 이것은 틀렸다는 거죠. 리니어 타입이 근본적으로 효율이 일반적으로 효율이 좋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SMPS는 스위치를 해서 그 원하는 전압을 얻기 때문에 스위칭 리플을 줄이기 위해서 LC 필터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스위칭 주파수를 높여서 LC 필터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게 관건이지, 없는 경우, 없는 전원 공급 장치를 필드에서는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LC 필터를 없이 스위칭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LC 필터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는 것은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가 아니고 리니어 타입이라는 거죠. 자, 그 구분 해주면 되겠고, 트랜지스터를 썼다고 해서 다 스위칭 SMPS가 아닌 거죠. 트랜지스터를 쓰더라도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할 경우에는 리니어 타입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효율은 리니어 타입이 낮습니다. 낮다는 거고, SMPS는 높다는 거죠.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온과 오프가 손실이 적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다는 것은 열 발생이 적다는 겁니다. 자, 손실이 크다는 것은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열, 히트. 손실이 적다는 것은 열 발생이 적다. 손실이 다 열로 가니까 그런 거죠. 자, 열 발생이 크다는 것은 열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 해야 됩니까? 방열판의 달아줘야 됩니다. 결국은 사이즈가 커진다. 방열판을 달아줘야 되니까 결국은 컴팩트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 하는
그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망했죠.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놀아나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못했죠. 그 속에서. 자, SMPS를 쓰는 것이 LC 필터를 달아서 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열이 적게 나기 때문에. 열이 적게 난다는 것은 컴팩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부하라든지 이런 것이 사이즈는 열과 관련되어 있다. 열을 적게 발생하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서 핵심이 그겁니다. 자, 요 완전 정리를 해놨네요. 사이즈나 무게가 리니어 타입은 커진다. SMPS는 작아진다. 요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자, 그 다음 스위칭 리플은 스위칭을 하니까 SMPS가 큽니다. SMPS 크고, 그 다음에 리니어 타입은 거의 뭐 없죠. 뭐 작은 정도 거의 뭐 무시할 수 있는 거의 없다로 볼 수 있겠네요. 뭐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죠. 스위칭을 안 하니까. 스위칭 리플. SMPS는 스위칭이 크다. 근데 이제 스위칭 주파수는 대개, 자, 여러분들이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냈죠. 거기에 이제 벅 컨버터에 설계를 하는데 스위칭 주파수를 아마 잡아야 되는데 스위칭 주파수를 보통 20kHz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SMPS의 스위칭 리플은 크고 그 스위칭 주파수는 20kHz 초과입니다. 초과. 왜 그러냐? 20kHz라는 것은 가청 주파수입니다.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kHz인데 그래서 항상 스위칭 주파수는 20kHz를 초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kHz는 흔히 하는 거죠. 뭐 한 50kHz, 100kHz 가버리면은 스위칭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음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뭐 10kHz 하면은 굉장히 고음의 그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우리 귀에는 크게는 안 들립니다. 크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귀가 특정 주파수만 잘 들어요. 그 주파수 1kHz 정도의 주파수는 우리 귀가 잘 들리고 그보다 아주 낮다든지 아주 높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귀는 밴드 패스 필터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밴드 패스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용도. 리니어 타입은 소형의 전원 공급 장치에 주로 사용됩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1W 미만 아주 작은 데 사용이 되고 또 스위칭 리플이 없어야 되는 실험실용,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제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실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바로 리니어 타입으로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MPS 타입은 일반적으로 거의 뭐 전체가 지금은 SMPS 타입으로 넘어갔다. 소형까지도 혹은 실험실용까지도 지금은 SMPS 타입으로 거의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리니어 타입이 조금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SMPS로 넘어와서 전력전자 체계는 거의 리니어 타입은 거의 다루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거는 따로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가 되겠어요. 자, 전원 공급 장치의 종류로 리니어 타입과 SMPS 타입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정도 쉬었습니다. 이 강의를 쉬지 않고 강의를 하니까 목에서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용 중간중간에 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좀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로 대표적인 게 내가 여기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플라이백 컨버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아마 포워드 컨버터 할 텐데 플라이백 컨버터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그러한 전원 공급 장치의 토폴로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파워 스테이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백 컨버터에다가 제어 부분이 들어가요. 컨트롤 부분. 여러분들 제공할 배웠던 제어 시스템을 실제로는 들어갑니다만은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선 여기서는 우리 시스템 파워 오픈 루프로 동작하는 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이백 컨버터는 500W 이하의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전류가 불연속입니다. 그리고 회로가 간단하다. 그 다음에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가 좀 큰 편이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회로 간단하다는 것은 이제 다이오드 하나, 스위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입력 전압이 이렇게 있어요. 소스 전압이고, 자, 이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온 시켜보죠. 이걸 온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VS에서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빌드업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여기에 1차열에 걸릴 거고, 이 전압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요 도트가 있어요. 도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압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역전압이 걸리겠죠.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런 등가 회로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트랜스포머가 있죠. 트랜스포머 1차 측에 LP가 있는데 1차 측의 전류가 이렇게 빌드업합니다.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온 동안에 이게 온 동안이죠. 빌드업하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이제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자 여기서 1로고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트랜스포머 겸 요게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겸 인덕터가 됩니다. 보통 이제 트랜스포머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덕터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덕터라는 건 전압 에너지 저장이죠.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다. 뭐 트랜스포머는 이제 변압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 또 분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인덕터의 동작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충전하는 기간이 됩니다. 충전. 그 다음에 요 기간대로는 이제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방전. 돼가지고 이렇게 2차 측으로 에너지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등가헬에서 에너지 충전되고 밑에 있는 등가헬에서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그래서 방전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1차 측에 흐르는 인덕터 전류가 에너지가 주니까 전류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도 충전, 방전 이걸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방전할 때 2차 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충전할 때는 소스에 있는 여기 충전이죠. 소스에 있는 에너지를 인덕터로 이렇게 차징 시키고 위에 그림은 그 다음 밑에 그림은 트랜지스터 껐을 때는 충전된 에너지를 2차 추로 방전을 시키는 2차 추로 전달하는 그러한 동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항상 보면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만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에너지 저장 수자의 용량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클을 보면은 인덕터는 충전 기간과 방전 기간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죠. 충전기관과 방전기관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 뭐 커패시터는 이렇게 방전을 일으킵니다. 방전. 그 다음 요 구간에 커패시터는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동작을 일으킨다. 자, 해석을 하면 뭐죠? 해석. 자, 1차 인덕턴스 LP라고 합시다. 1차 측에 인덕턴 LP가 있고, 뭐 2차 측에는 뭐 LS라고 합시다. LS. 그리고 이제 권선비를 MP라 합시다. MP. MP 대 NS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V0가 될 거고, RL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피크 전류는 LP분의 VS KT가 됩니다. KT가 이제 도통 온 기간이죠. KT가 T 온 기간. K는 T분의 TON, 주기 T는 FS분의 1, 스위칭 주파수는 보통 20kHz 이상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연속 동작에서의 전압 이득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벅 부스터거든요. 벅 부스터에다가 트랜스포머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라이베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부분이 뭡니까? 1-K분의 K가 벅 부스트 컨버터 이득입니다. 전압 이득.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전압 이득이에요. 트랜스포머 전압 이득이 MP분의 NS고, 트랜스포머 전압 이득 곱하기 벅 부스트의 전압 이득,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덕터가 연속 동작일 때의 전압 이득이 될 것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것은 플라이백 컨버터는 불연속으로 동작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불연속으로 동작시킬 때는 출력 전압을 어떻게 유도하느냐면은, 자, 입출력에 간의 전력 균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우선 이제 출력에서 파워 아웃풋이 RL분의 V0의 제곱이에요, 이게. 그죠? RL하고 V0 주어지면은 V0가 DC니까 RL분의 V0 제곱이 파워 아웃풋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인덕터가 있어요, 인덕터. 인덕터의 피크 전류가 IP입니다, IP. 자, 인덕터의 에너지 저장은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최대 에너지, 인덕터의 최대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 I 중에서 IP가 되겠죠. 2분의 1 LP, IP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것이 출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한 번 스위칭 할 때마다
스위칭을 한 번 할 때마다 인덕터의 최대 에너지가 양만큼 출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스위칭 주파수를 곱해주면은 스위칭 그 파워 인풋이 되겠죠. 출력이 전달되는 파워 인풋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덕터의 최대 에너지에다가 스위칭 주파수를 곱해주면은 파워 인풋이 되고, 여기다가 효율을 곱한 것이 바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LP RPA 제곱, 요거는 인덕터의 최대 에너지가 스위칭 한 번, 1회 스위칭일 때 출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출력이 전달되는 것이 파워니까 2분의 1 LP RPA 제곱 곱하기 스위칭 주파수 FS를 하면은 인풋 파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을 하면은 아웃풋 파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돼요. 여기서 IP는 LP분의 자, 이걸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